기아성 교단이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로 양분된 지 10년 만에 마침내 통합을 이뤘습니다. 기아성 교단이 통합을 이루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교회 500곳 개척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룩한 도전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마침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분열된 지 10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실입니다. 양측은 통합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절차를 한 교단으로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또 우리 최동규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27년 만에 대통합을 다시 완성한다고 했는데 오늘 찬성을 일어서서 제가 의장 직권으로 안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로 분리된 지 10여 년. 두 교단은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통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아성은 앞서 통합 추진 일정을 밝히고 새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교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된 이후 수차례 통합을 논의했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통합을 선언하기 직전 두 총회는 각각의 임시총회를 갖고 통합 후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다시금 제2의 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해 주셔서 이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나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통합총회에 감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임시총회에선 기아성 통합추진위원회 통합합의서 인준을 토의 없이 찬반으로 처리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잡음 없이 거수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기아성 연합회가 추진해온 통합 과정에 공감한 회원 모두는 큰 이견 없이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통합을 성공리에 이뤄낸 기아성은 협약서에 따라 대표 총회장의 이형훈 목사를 추대하고 총회장과 부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은 공동회 체제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임원단은 내년 5월 정기총회부터 임기 2년으로 하되 2년 후 총회에서 재신임을 거쳐 임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통합으로 기아성은 5천여 교회와 180만 성도가 모인 교단이 됐습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남북정상이 70년 만에 머리를 맞댄 것처럼 기아성이 한국교회 대통합을 향한 불쏘시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단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후죽순 분열돼 생겨나는 교단의 숫자는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성의 통합은 분열된 한국교회가 통합되어야 할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아성 교단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기까지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노력에도 통합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2008년 분열 이후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기아성 교단은 지난 2008년 분열됐습니다. 당시 하나였던 기아성 교단은 조용목 목사가 이끄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통합을 추진하려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라섰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로 나뉜 교단은 지난 10년간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서대문 총회가 그간 교단 내부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고 신학교를 유지하느라 생긴 수백억 원의 부채와 정치적 갈등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6년엔 서대문 총회장을 장기간 역임했던 박성배 목사가 교단 자산을 전횡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서대문 총회는 4분 오열됐습니다. 당시 박성배 목사는 교단 돈을 횡령해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대문 총회는 박 총회장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이후 총회 건물이 매각되는 등 교단 내 혼란은 계속됐지만 교단 정상화를 위한 목회자들의 개혁운동과 통합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통합엔 그간 교단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많은 교회들이 합류했습니다. 기아선교단은 수년간 지속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며 대통합 정신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 교단장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로부터 비판받았던 과거의 수치를 통렬히 반성하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대통합을 이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정비리로 관선이사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순총학원을 정상화시키고 연금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통합 이후 교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어렵게 이룬 통합인 만큼 한국교회는 기아선교단이 지난 상처를 수습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범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어김없이 세워졌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합니다.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2019 희망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3% 높은 4,105억 원입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은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빛으로 인도한다며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정신으로 나눔과 배려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홍보대사로 참여한 이연복 셰프는 올겨울은 유독 추울 것이란 예보가 있었다며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8년 설립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매년 2만 5천여 개의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시설을 돕고 있으며 풀뿌리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 개척에 앞장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개척 500곳 돌파를 기념하며 축하 조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99년 교회 개척국을 신설해 최근 김포 순복음 프리즘 교회까지 500교회를 달성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500교회 개척은 조윤기 원로 목사가 사업국 설립 당시 500교회에서 5,000교회를 개척하자는 비전을 선포하며 시작됐습니다. 500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10교회씩 개척을 이어가 5,000교회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축하 조찬엔 500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영훈 목사와 실무기관 담당자의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 개척은 확실한 전도인 동시에 최고의 목회 전략이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면서도 세워진 교회들이 내실화하고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거룩한 도전이란 주제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목협 회원들은 이날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전병금 명예회장은 20년 전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모였던 한목협이 오늘 사랑의 교회에 다시 모였다며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한국교회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한목협이 이제는 민족의 치유를 위해 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사역에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15개 교단 목회자들과 각 연합기관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편 한목협은 지난 1998년 고 옥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됐으며 교회와 목회자의 연합과 일치, 갱신, 섬김을 모토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의 한 포르노 소설가가 동성애 성관계를 묘사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소설은 남자 선생님과 남학생 사이의 사랑을 다뤘는데요. 폭력적인 동성애 성관계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중국 대법원은 포르노 서적이 5,000부 이상 판매될 경우
최고형인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소설은 7,000부가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실제 성폭력을 저지른 강간범에 징역 3년이 선고됐던 판례와 비교할 때 이는 지나친 형벌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낙태와 안락사법화를 전 세계의 보편적 인권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 더 데일리 시그널은 최근 유엔 인권위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엔 낙태 이후 건강관리가 보장돼야 하며 언론이 낙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버드 법대의 메리앤 글랜던 교수는 유엔 인권위는 인권을 새로 만들어낼 권한이 없다며 낙태가 인간의 기본 권리란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 특별한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문하는 손님도 음료를 건네는 바리스타도 수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미국 내 스타벅스 최초의 수화 전용 매장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스타벅스를 수화로 표현한 앞치마와 수화가 가능하다는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주문번호와 음료를 크게 외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선 커다란 모니터에 손님의 이름을 띄웁니다. 음료를 받은 손님들 역시 335 모여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인데요. 스타벅스 측은 청각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최근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의 생산량은 2007년 45억 장에서 2017년 78억 장으로 10년 사이 7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 양도 급증했는데요. 한 노인 요양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90%가 기저귀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환경당국은 기저귀 제조사와 재활용회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기저귀를 연료나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첫 무슬림 여성 의원으로 당선된 이란 오마르 당선인이 의사당 내에서 히잡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사당 내에선 지난 181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머리쓰개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됐는데요. 이에 따라 무슬림의 히잡과 터번 등 머리에 무언가를 걸치면 연설은 물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내년 하원이 개원하는 즉시 곧바로 이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마르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내 머리 위에 스카프를 넣는 건 내 선택이며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도 보호받는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1일 공식 해산됐습니다. 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재단 해산과 함께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다시 일본에 반환될 것인지 정부 입장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분기보다 22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빨라 가정의 부채 부담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가계빚 증가는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 전세 보증금 납부를 위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 6천억 원으로 2016년 4분기 이래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1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이전 정부에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사찰 검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해당 예술인들은 문화활동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에 사과드린다며 이번 처분 결과를 거울 삼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기소한 대기업은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으로
검찰은 이들 기업 회장과 계열사에 벌금 1억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 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QSS 반대운동연대가 지난 9월 명성교회의 비자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명성교회 외화 밀반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엔 광성교회 수양관 부당 거래 의혹,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을 비롯해 외화 밀반출 건까지 총 5건의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내달 6일 2018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32회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70년을 맞아 마련된 시상식에선 검찰 권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일본에서 제일동포의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사토 노부유키 선생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오는 24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학교 교육과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선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쉼이 있는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작은 교회 운동에 힘쓰는 생명평화마당이 27일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전 통일부 총리인 한완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